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제2차 창고를 계기로 국가 지휘부의 책임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책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막중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가 아닌 하루 동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확진자로 밝혀졌는지 그 비율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접촉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혀서 많은 숫자를 검사할 경우에 당연히 확진 판단을 받는 숫자가 많아지고 검사받는 사람 숫자를 줄이면 확진자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코로나 안정권이라고 발표할 당시에는 하루 평균 몇 명을 검사했을 때에 몇 명이 확진 판단을 받았는가, 그리고 현재는 하루 평균 몇 명을 검사했더니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 하는 각각의 비율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1000명을 검사해서 10명이 나오면 코로나 방역이 잘 된 것이고 10,000명을 검사해서 100명이 나오면 갑자기 코로나 전국 비상이 되는 것이냐며 일일 기준 검사 수와 확진자 수의 비율을 비교 검토하자고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루에 몇 명을 검사했는지는 알리지 않고 확진자 숫자만 발표하는 식이라면 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입맛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언제든지 국민들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으며 아무에게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강요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8,000명 정도를 검사해서 그 0.9%인 70여 명 정도의 양성 판단이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0만 명 정도를 검사한 결과 역시 0.9% 정도의 양성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8.15 접해 이후에도 평소의 3배가량인 25,000명을 검사했지만은 그 0.9%인 2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검사를 3배 더 하면은 양성 판정 숫자도 숫자상 3배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신뢰를 보더라도 사랑제일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일일 기준 검사자 숫자와 함께 확진으로 판명된 사람의 숫자와 비율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해석, 판단의 기본이 되고 모든 자료와 연구의 바탕이 되는 통계는 수치만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산수에 불과합니다. 수학과 과학, 비율로 대비할 수 있어야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제 경우 최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긴급 행정명령이라는 카톡을 연거푸 2개를 받았습니다. 내용도 좀 불쾌할 뿐만 아니라 도지사 명의로 보냈다는 글을 쓴 투가 기분을 영 잡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거칠어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버리장머리 없는 여자 장관이 감히 내용을 거스리느냐고 했을 때만큼이나 구역질 나고 기분이 묘하더군요. 공무원들 태도가 이게 뭡니까? 일제 때 조선총독부 문서 이상으로 위압적이고 명령조여서 기가 막히더군요. 하나는 8월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모임, 8.15 광화문 집회 참석 방문자는
8월 30일까지 진단 검사를 명함, 벌금 200만 원 및 구상 청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명함, 위반 시는 최대 벌금 300만 원 및 구상 청구. 이거 어떻습니까? 도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고강도의 조치를 내놓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도 않은 데다가 행정명령이라며 뭐뭐 하라고 명령한다. 위반하면 벌금이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인지 공갈인지 협박인지 도대체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믿었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기상청을 통해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느니, 코로나19 창궐 때문에 집회를 불허하느니 했어도 수십만 명이 모였던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일 국가방역 최고사령관인 박능후 보건사회부 장관이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2시간 뒤에 문 대통령은 이를 취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방역 전문가 그룹이 7차례나 중국 폐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까지 2달 동안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 국가 방역 시스템인 전문가 그룹의 애타는 건의를 받아들였더라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확진자도 15,000여 명이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제2차 유행과 확산에 이토록 불안해하며 아우성을 치지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있었던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 조치는 국가 방역 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것은 모두 전 정권 탓 아니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 탓, 부동산과 아파트값 폭등은 박근혜 탓, 이번 섬진강 물난리는 이명박의 4대강 탓.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힌 세월호 사고도 박근혜 대통령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몽땅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하고 바다에서 배 다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통령이 몽땅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한 코로나,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 아파트값 폭등, 각종 세금 폭등, 원전 폐쇄 등에 따른 경제 파국, 허술하기 짝이 없게 된 안보 국방, 한미동맹과 대미 대일관계 악화 등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정책 실패 때문에 빚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정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 사고까지 대통령 책임을 묻던 입장에서 문 정권은 줄줄이 엮여진 정책 실패들 때문에 국가가 존망지추에 걸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